이라사이마세. 자, 회전 초밥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만 먹어봐야겠다. 계란말이를 좋아하거든요. 아, 한 번에 다 먹을게요. 연어 초밥.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자, 100엔짜리 회전 초밥집 쿠라스시입니다. 오늘은 쿠라스시라는 종목입니다. 그 티커는 KRUS. 자, 굉장히 지금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갑자기 미국 증시하다 일본 증시도 하는 거였어?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쿠라스시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뭐 말 많은 중국 주식들 많이 있었어요. 이양홀딩스 같은 거, 드론 만드는 업체들, 뭐 재무제표가 다 거짓이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중국하고 일본 기업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그 수많은 어떤 장난질을 쳤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례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도 다 몇 년 전에 나가 떨어지는 거, 개인 투자자 피해보고 나가 떨어지는 거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일본이 뭐 40년 동안 불황이고 이러지만 일본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영속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시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도제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막 100년이 넘은 기업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업력이나 이런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라스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로운 어떤 좀 신선한 기업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 조금 우리가 주제로 얘기해 볼 것은 소비 양극화. 요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지금 너무 심해졌어요. 이 양극화가 아파트나 빌딩에만 국한된 게 아니래요. 모든 소비에서 대표적인 걸로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에르메스, 아까 얘기 잠깐 했죠. 에르메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게 나오면서 뭐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에르메스 백을 샀던 사람보다 에르메스 주식을 산 사람이 몇 배를 더 벌었다. 몇 수십 배, 수만 배를. 근데 뭐 댓글에 뭐 또 그런 것들이 달리긴 했죠. 야,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 올라가고 나서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 아주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주가를 보면서 이런 기업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그런 텐베거 종목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우리 좋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에르메스는 이렇게 불황기에도 엄청나게 잘 팔려요. 지금 에르메스 코로나19 때 제일 힘들다고 했을 때도 아무리 VIP라고 해도 에르메스 최상급 백을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은 없고 갑자기 다이소로 떨어져요. 제가 다이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막 1,000원짜리 막 이런 거 사는데 또 분명 이게 완전 양극화예요. 근데 스시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요. 뭐냐면 오마카세는 뭐냐면 주방장이 뭐 그 메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의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그 앞에서 바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초밥을. 굉장히 비싸겠죠. 예를 들어 도쿄 긴자가 이제 가장 어떤 부유한 그쪽이잖아요. 지하상가에 스키야바시 지로 초밥 식당이 있어요. 이게 유명해진 게 언제냐면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위를 했을 때 아베 총리가 여기다가 모셨어요. 근데 뭐 뒷얘기는 또 뭐 그런 게 있었죠. 오바마는 반을 날렸다. 이거 아베 혼자만 좋아했다. 아베는 싹 비었다고 해요. 여기 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장소가 뭐냐면 오마카세 1인분의 가격이 약 43만 원 하는 최고급 일식당을 데려간 거예요.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이 왔으니까 데려갔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가 지금 성행했냐? 100엔 스시. 초밥, 회전 초밥인데 100엔짜리. 아까 제가 말했던 한 접시에 100엔짜리. 이게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랑 다이소 같이 양극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간은 어떻게 됐냐? 중간에 동네에 도제식 교육으로 자기 아들한테 전수하려고 했었던 분이 있잖아요. 아들들도 일본 젊은이들, MZ세대들 있죠.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허리춤이 몰락하고 오마카세랑 100엔짜리 스시만 딱 남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쿠라스시는 어디 관계된 거다? 이 100엔짜리 회전초밥 스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쿠라스시의 성장 가능성은 아주 크겠죠. 중간층이 무너지고 이 오마카세랑 스시만 남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강화가 되고 있더라도 쿠라스시만의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쿠라스시만의 무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쿠라스시의 별명이 있는데 어떤 타이틀 같은 건데 무첨 쿠라스시예요. 무첨가다. 첨가를 안 했다. 이게 뭐냐면 4대 첨가물이 있는데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합성 착색류, 인공보존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전쟁 이전의 세대로 돌아가는 게 컨셉. 이전 시대에는 요즘 같은 뭐 조미료나 감미료, MSG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식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쿠라스 씨의 그 목표가 그 전쟁 전의 시대로 식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첨가하는 그 쿠라스 씨의 어떤 정신을 반영해서 무첨 쿠라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마른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納豆를 아침에 먹고 이런 것들 보셨죠? 요즘에도 유행인데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는 게 유행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밀가루 섭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당질을 제한시키는 게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쿠라스 씨에서도 뭘 했냐면 초밥에다 쌀을 넣지 않고 무로 만든 초밥을 내놨어요. 그리고 면을 제외한 라면을 내놨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당질 오프 시리즈 출시했는데 이게 2017년에 출시됐는데 10일 만에 100만 개를 팔았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무첨 쿠라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고 당질 제한 시리즈를 내놓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컨셉에 맞게 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 ICT 이런 기술들이 있죠. 이런 거를 완전히 접목을 시켰어.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그 있잖아요. 일본인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 골목 식당에서 그 밥 먹는 그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완전 최첨단 시스템. 일단 자동 폐기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접시에 밑에 IC 칩이 부착되어 있어요. IC 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돌렸잖아요. 회전 초밥을. 근데 우리 막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컨베이어 벨트에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계속 빠져.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계속 있어. 야, 저 계란말이 저거 언제 만든 거지? 계속 도는 거 아니야 지금? 계란말이 퍽퍽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쿠라스 씨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IC 칩이 내장돼 붙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일수가 지나면 폐기돼서 버려져 버려요. 접시가. 이게 막 버려지다 보면은 로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로스를 어디서 절약을 하냐, 최소화를 하냐? 여기 빅데이터를 도입했어. 손님이 딱 입장하면 그 입구에서 바로 그 손님이 유형이나 연령대가 체크가 돼. 아이가 몇 명인지 어른이 몇 명인지 체크가 돼서 그게 바로 주방의 빅데이터 전송이 돼요. 그럼 주방장이 그거를 딱 보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 거고 어른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로스를 최소화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아주 효율성 있게 구성을 한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특급 주문 서비스. 이 후기 읽어보시면 다들 아세요. 컨베이어 벨트가 2개가 있어요. 쿠라스 씨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첫 번째 층에는 이렇게 회전 초밥 레일이 돌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 2층에는 뭐냐면 레일이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터치패드로 여러분이 딱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초특급 주문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소리가 슝 나면서 KTX처럼 날라와요. 프랑스의 떼제베처럼 슝 날라와요. 그래서 그 주문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쿠라스 씨를 찾는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빅쿠라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합성어인데 뽑기 같은 거야. 뽑기. 기본적으로 5접시 이상을 먹고 5접시를 투입구에 넣어요. 붙어 있어요. 투입구에 넣으시면 이제 뭐 재밌는 용품이 나와. 그때 뭐 포켓몬이 인기 있으면 포켓몬 용품이 나오고, 요즘 같은 때는 지금 뭐가 앞두고 있죠? 미국의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 지금 LA 지점, 산타모니카에 있는 LA 지점에서는 할로윈 데이 뭐 열쇠고리라던가 뭐 안경 닦기라던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애들이 그걸 그렇게 지금 간대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한 백앤스 씨가 지금 클 수 있는 소비 양극화의 시장에 왔는데, 쿠라스 씨는 이런 ICT도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첨가를 해놨기 때문에 백앤스 씨가 크는 파이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놓은 거죠. 그럼 쿠라스 씨도 팬데믹을 맞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한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리한 건. 일본은 원래 1인 생활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라면집이나 이런 거 보면 칸막에 쳐져 있어. 그게 되게 유리할 수도 있고, 스시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또 쉬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쿠라스 씨는 ICT 기술에 더 강화를 시켰어요. 뭐냐면 아까 터치패드로 주문을 하면 2층 레일로 순식간에 배달이 오는 초특급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레일에 돌고 있는 거 싫고 나는 주방장님이 방금 만들어준 거 먹고 싶다. 그런 분은 터치패드를 해요. 근데 우리가 터치패드가 뭐예요? 손가락을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팬데믹 초반에 보시면 어땠죠?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특히 아주머니나 할머니분들이 전부 비닐 장갑을 끼고 다니셨어요. 그때 얼마나 공포였냐면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걸렸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한 명을 토대로 해서 그 고무주식으로 다 찾아냈잖아요, 동선을. 그래서 터치패드도 처음에 되게 그 공포감이 있었어요. 이제 터치패드에서 더 나가서 뭘 만들었냐면 터치리스 기계를 도입했어. 팬데믹에. 이게 뭐냐면 터치패드는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터치리스는 가까이만 갖다 대면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 그래서 터치리스를 해가지고 모니터에 묻어있을 수도 있는 코로나 균에 대한 공포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비대면을 했어요. 아까 전에 입구에서 처음에 연령대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주방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예 매장 입구에 안내 점원까지 없애버렸어. 로봇이 좌석 안내표를 발급을 해가지고 천장에 좌석 안내도가 그려져요. 그거를 따라가서 앉아요. 그 앉았을 때부터는 아까 이제 그 원래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먹고 접시도 그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 계산되고 그냥 처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고 로봇하고만 만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초밥 접시 뚜껑을 여는 거,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재료들 있죠. 요거를 이 레일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접시수랑 재료수를 다 찍어가지고 이거를 또 빅데이터로 해서 주방에 또 넘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비대면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됐냐면 지금 미국을 보면 유일하게 지금 레스토랑 중에 팬데믹 때 는 게 스시예요. 스시 레스토랑이 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이렇게 쿠라스시처럼 어떤 그 ICT 그 기술 접목식에서 비대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버이츠나 도오데시 같은 데서 이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와서 포장만 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스시 레스토랑 혼자 역주행을 했어요. 북미에서 결과가. 그래서 요런 결과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쿠라스시를 찾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던 빅쿠라콘, 여기에서 대박이 났어요. 뭐냐면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시지만 극장을 가면 걸려있는 영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가 일본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찍었어요. 코로나19가 가장 심할 때.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 일본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찍고 일본 애니사상 북미에서도 3위를 했어요. 1, 2위는 포켓몬 시리즈예요. 아직 그걸 못 깼고, 근데 여기서 이 빅쿠라콘에다가 요걸 결합을 시킨 거죠. 어쨌든 이게 테이크아웃 잇 아이템으로 등극을 했어요. 아까 5개 접시를 모아서 넣으면은 용품이 나오는데 귀멸의 칼날 아이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서고 먹은 거예요, 여기서. 귀멸의 칼날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 여파가 쿠라스시에까지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쿠라스시는 이 팬데믹을 극복해냈다. 그리고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공채를 했습니다. 근데 공채를 어느 시점에 했냐면 나스닥 상장하기 몇 개월 전에. 그 공채인데 약간 특채 개념으로 한 거죠. 거기에 막 토익 점수가 있고 북이라는 게 있어요. 북이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와세다대, 도쿄대 이런 그 10명 모집하는데 170명의 수재들이 지금 모였다고 해요. CEO분이 이걸 왜 모집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거고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해갖고 북미나 유럽의 그 발판을 넓힐 건데 이럴 때 관리자, 간부급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170명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LA 지역이에요. 왜냐면 LA 지역은 한인타운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인들만 모여 사는 이탈리아 마을도 있고, 그 일본인들만 모여 사는 리틀 도쿄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거기에 쿠라스시의 그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후기들을 읽어보면 가서 먹는 게 인당 20접시가 기본이랍니다. 다. 인당 20접시. 근데 후기의 마지막이 다 다른 사람, 제가 다 훑어봤는데 마지막이 다 똑같아요. 인당 20접시를 먹었는데 영수증은 딱 1,000불에. 인당 20접시 먹는데 이 돈이야? 너무 저렴하다. 이런 거예요. 이 백엔 스시가 일본에서는 100엔에 팔리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2.5달러나 2.8달러에 팔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먹는 스시는 스시치고는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 쿠라스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행지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먹고 말 게 아니라 투자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오늘 쿠라스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쿠라스시를 보면 그냥 스시, 회전초밥 스시집
아니라 ICT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백엔 회전초밥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그 재미 요소 있잖아요. 이 재미 요소가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들을 잘 접목시켜갖고 유인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미국의 자료를 그 얘기를 드렸지만 스시 레스토랑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팬데믹 상황에서 그 반사적으로 다른 그 스테이크 레스토랑보다 늘어난 거고, 지금 이제 팬데믹이 조금 거치기 시작하고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뭐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여는 가수들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그 전환되는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리오프닝 수혜주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항공주라던가 여행주, 아니면 이런 스시, 그리고 미국시 주식을 예를 들면 WWE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프로레슬링도 여러분들이 가서 열광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관객석을 뛰어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완화가 되면서 다 같이 응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같은 일괄 상상해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쿠라스시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신소장의 해품주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소장의 주식하고 자빠졌네 시간에 좀 더 못 다룬 얘기를 다룰 테니까요. 그 유튜브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